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용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작년에 강동구의 전체 입주 물량을 책임졌던 곳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12,000가구, 990가구. 동대문구와 강북 도심이 이제 이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레미안 라그란데, 그리고 장유동 장이자 레디언트,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대단지가 줄줄이 입주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했지만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불안 요인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연도별로 이 공급 현황을 봐도 눈에 띄게 이 신축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 물량이 신축 부분에서 줄어든다 해도 구축 시장은 여전히 매물이 폭주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류한다 그러죠. 물량이 남아돌아서 계속적으로 이게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신축 기준으로 보자면 공급은 부족하지만 기존 깔려있는 구축 물량을 계산하자면 그닥 커다란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어떤 사실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급 상승, 그리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로 말미암아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 현상이 당분간 끊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100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공급 부족이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만큼 신축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치가 계속적으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염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죽신 열풍 더구나 상반기 분양 반토막, 공급 절벽 우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신축만 지금 고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축은 너무 올랐잖아요. 고점의 분양가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격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구축 시장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서울의 매물량 87,000건 오늘 찍고 있네요. 9만 건 찍었다가 89,000건, 87,000건 이렇게 9만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물량이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명 거래 절벽으로 하고 일컬어지는 손절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량이 이렇게 폭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고스란히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신축 공급 부족이 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침체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공급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더 물량을 쏟아냈다가는 빈집이 천집 삐까리 그냥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방은 이미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경기권, 서울권으로 점점 확산이 되면서 미분양, 악성 미분양, 신축 분야 계속적으로 지금 무순위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시행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구축 물량의 어떤 물량들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건 엄연히 신축 분양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정의만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쳐나는 주택, 빈집을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거래량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어떤 거래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223건에 그쳤습니다. 거의 충격적이거든요. 갭 투자 세력들이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사고 팔고 계속 이런 어떤 접촉점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노원구였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 거래가 굉장히 쪼그라든 걸 볼 수가 있죠. 송파구 역시도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3건에 그쳤습니다. 강동구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12월 달 263건에 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으니까 물량이 고스란히 그냥 화석처럼 이게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축에 대한 접근성은 이 고점의 가격 때문에 도저히 불가,
뭐 20평대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13억, 30평대는 15억 넘어가는데 무슨 재주로? 지금 뭐 고금리 상황에서 환율도 지금 불안하죠. 지금 경제도 안 좋죠. 누가 집을 섣불리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구축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신축은 미분양의 악몽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또 막다른 길로 쏠리고 있는데, 구축은 또 폭락의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신축은 너무 고점에 가격이 걸려 있는 거고 분양이 안 돼. 구축은 지금 하락하면서 이게 완전히 자산 가치가 붕괴될 수 있는 폭락의 어떤 위기다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만만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한국 부동산의 선제 지표라 말할 수 있는 중국,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죠. 구축 거래가 더 많아. 왜? 신축 거래 같은 경우는 못 믿겠어. 이게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냥 파토 내고 그냥 탁 털어버리고 나가버리면 이거 뭐 완전히 닥쳤던 게 뭐 지붕만 쳐다본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소도시 구축 아파트들 중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지금 한국도 중국 부동산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역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까지도 동반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뭐 경기 위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증시 역시도 굉장히 지금 중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PMI 같은 경우는 49.1에서 0.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일 정도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알려진 거에 비해서 더욱더 이 충격 실상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경기 침체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싸늘한 중국, 지금 춘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설날하고 비슷한 명절인데 상가가 썰렁하고 곳곳에 임대 팻말이 붙을 정도로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실 50% 공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작년 뭐 중국 식당 300만 곳이 지금 폐업할 정도로 내수 경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뭐 고스란히 지금 한국 경제 부분도 부동산과 더불어서 저성장, 수출 감소, 고환율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한국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들어가 있고, 올해 성장률도 뭐 1% 나오면 선방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거의 뭐 0%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 불안에 의해서 뭐 환율도 지금 급등한 상태고, 물가 상승 자극할 우려가 굉장히 많죠. 수출 부분도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어떻게 본격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급 감소로 인한 수요 절벽은 이제 옛날 공식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이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히 공급이 떨어진다 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은 낭설일 가능성 상당히 부분 높습니다. 지금 뭐 구축부터 지금 선순환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설 연휴 이후 2월은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해외도 부동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은행들, 하나금융, KB금융, 지금 뭐 투자 원금 대비 평가 가치가 지금 손실액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1조 원 날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미국에 주로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했던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이게 쭉쭉 올라와 주질 못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뭐 사실상 미국의 자산 시장이 파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자산 시장이 결국 무너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미국 부동산 대출 업체 뭐 파산 시작이라는 어떤 이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2022년 경고였는데 2024년에 실질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 파산에 직면한 미국 은행들이 가까스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할 정도로 지금 해외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있는 국내 투자은행, 그리고 해외 이 미국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지금 뭐 한국 뭐 상업부동산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대표 상권들 뭐 5곳 중에 한 곳이 공시를 찍을 정도로 좀 어마무시 뭐 아주 뭐 목이 좋았다라는 골목들도 다 지금 사라지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전체 부동산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총체적인 국내 상업 부동산의 위기,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가능성 높게 되고요. 어찌 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저점에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을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반대적인 관점에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이런 어떤 아우성들이 많았는데 2025년이 결정적인 어떤 대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미국 나스닥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뭔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조금 1월에 들어서 좀 꺾이는 어떤 분위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기대는 만땅이었지만 보합을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어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미국도 지금 엄청난 골디락스를 기록하면서 경제 대부흥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지금 만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그 지표는 그리 속 시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2월이 반등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간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 건데,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맞을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뭐 아파트 시장이 다시 지금의 뭐 모든 악재를 극복하고 다시 이전의 고점으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치가 완전히 뽀개질 정도로 금융의 대변화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굉장한 어떤 교체 시기다. 해체와 그리고 재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라는 걸 명심하시고 한 발 한 발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다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공급 감소가 결국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킨다? 천만에이션. 기본적으로 구축시장에서의 물량이 폭주하는 그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구축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가치 하락이 결국은 신축을 고점에 올라섰던 분양가만 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신축시장이 위기가 될 수 있고, 구축시장은 어찌 보면 새로운 또 가격 형성의 테두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부동산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정권 교체라는 어떤 이 대변화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충분한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단단함마저도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조심조심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 한복도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